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는 아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이런 성적표 공개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자화자찬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뭐 스탑워치를 써라, 뭐 무슨 방법으로 해라, 이런 방법 많지만 사실 그 방법은 다 자기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적용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의대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1, 2학년은 예과, 그리고 3, 4, 5, 6학년은 본과, 이렇게 해서 2년,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4년을 대학원으로 다니는 그런 전문대학원 제도도 있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의대에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예과라는 기간 2년 보내고요. 이때는 좀 나름 그래도 좀 봄바람이 부는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면서 시험도 잘 보고, 또 시험이 끝나면 자유롭게 뭐 MT도 가고 이렇게 놀고 하죠. 이제 근데 제 기억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은 수능 때가 아니었어요. 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약간 죽을 정도의 각오로 공부했던 시절은 바로 본과 1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이었어요. 1학년 들어가기 전이요? 네, 본과 1학년 들어가기 전. 왜냐면 본과 1학년 때는 의대의 상징적인 과목이 나옵니다. 바로 해부학. 해부학이 나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학년? 그렇죠, 역시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본과 1학년 첫 성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의대 안에서도 결국에는 경쟁을 해서 그렇죠. 과가 정해지는데, 첫 시험을 잘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선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과 1학년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때 정말 하루에 18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 문제은행이란 게 조금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원서를 씹어 먹었어야 됐어요. 원서의 두께가 이만합니다. 원서의 두께가 이만한데, 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다. 그림도 많고. 근데 이거를 딸딸딸딸 외워야만 했어요. 골격, 피치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래서 피부, 뭐 들어가서 뭐 지방, 뼈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근데 아니, 영어도 아니고 의학 용어도. 의학 용어인데 또 이게 이 어원이 있기 때문에, 뭐 라틴어나 뭐 이런 쪽으로 어원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좀 매칭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하던 그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이죠. 시험 보기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책을 씹어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거? 어느 정도는요, 기억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막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바로 다 이제 연상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근데 공부가 또 재밌었어요. 이게 이게 되게 잘 맞았던 게, 해부학이 정말 재밌어서 막 그 그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쫙쫙쫙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가리고 그걸 줄줄줄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암송을 하고. 나름 공부의 재미를 찾으셨네요. 재밌게 하려고 찾았죠. 네. 되게 재밌었고 아는 즐거움이 있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의 다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봤다고 해서 내가 해부학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 책을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 의견도 좀 달라. 이때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썰이에요, 썰. 시오리.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시험을 잘 봤어요. 거의 뭐 탑에 들었어요. 그래서 첫 시험 잘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쟤는 공부 잘하는 애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죠. 실제로 다 잘 보진 않았어요. 다 잘 볼 수가 없는 게, 시험이 거의 일주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험 끝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시험 공부. 한 시험 끝나면 잠깐 쉬었다 다시 시험 공부.
계속 공부해요. 공부.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수능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겠다. 많죠. 좌절을 하면은 F라는 학점이 나오거든요. F라는 학점을 받으면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보세요. 이제 제 성적표인데요. 보면은 이제 소아과, 신경과, 후기 내과, 신장내과, 뭐 혈액종양내과 다 배워요. 내분비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안과, 회계학과 이렇게 있는데 뭐 성적이 다 뭐 A 이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과목 F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다시요? 시험도 다 다시 봐야 돼요. 와 끔찍해. 진짜 헬이에요, 헬,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험이 생각보다 진짜 공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의대생들 중에 자살률도 꽤 높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굳은 마음가짐과 엉덩이 그리고 좋은 머리 다시 나오죠. 이 세 가지로 버텨야 됩니다. 저는 대학을 가면은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가면은 아 정말 약간 그 뒤로는 행복한 삶만 있고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해도 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풍요로운 삶이 정말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가 네, 역시 작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에 직면. 첫 번째 돈. 초중고 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학비 걱정을 하거나 이제 생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이제 처음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되게 뭐 세속적이고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뭔가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뭔가 취미 활동도 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돈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옵니다. 물론 뭐 나는 용돈 받고 장학금 받고 뭐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좀 마인드가 좀 달라져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내 앞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이제 과외 불법인가요? 아니 저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요령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탁탁 말씀을 해주셔서 원장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은 학생은 되게 꿀팁 위주로 많이 뽑아 먹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성적이 올랐나요? 그렇겠죠. 네, 그랬겠죠. 할 때 혹시 같이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셨나요?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당근과 채찍을 줘야 돼요. 아무튼 의대 그 얼마예요? 의대 그게? 등록금이 거의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12학기잖아요. 12학기를 다니면 한 2억 4천만 원이라는 아 그렇네요. 네. 의대 되게 비싸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 공부. 대학을 가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웬걸 대학 가면은 여러분 공부를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쫙 열리는 느낌? 그래서 이 안에서 약간 되게 공부를 하기 위한 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단지 뭐 시간을 보내고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하고 뭐 미팅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 뭐 시험 뭐 겨우 학점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진급하고 이래도 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대학생활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정작 대학에 가시면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때는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대학도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있는데 근데 문제은행의 범위가 없어져요. 초중고등학교는 딱 그 교과 과정이라는 카테고리를 정부에서 정합니다. 교육부에서. 물론 가끔 벗어나는 문제 한두 문제 섞일 수는 있는데 근데 대학은 범위가 없어요. 공부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화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과연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6.25와 박사 딸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겉만 핥기도 시험 보기엔 부족하고 중간만 하기에는 또 내 스스로 아쉽고 다 가기에는 아 이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데 그럼 너무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런 되게 딜레마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대학 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때는 배운 것들을 제가 지금 사는 데서 써먹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 때 공부한 것들은 지금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거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과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론 학창 시절을 다 보내야겠지, 대학 시절을 다 보내야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꾸 공부만 하래. 나 대학 가서 놀고 싶은데 놀아야죠. 노는데 아 이게 좀 되게 현실이에요. 이제부터는 현실 공부예요.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는 좀 더 무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막 여기서 막 바늘을 던지면서 여기서 꽂혀서 슬기 막 들어가고 막 눈 감고 혈관을 찾는 하필 그때 신종플루가 터졌어요. 그거 한 1000명 한 것 같아요. 뭐 칼에 찔려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